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주식 결과 분석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요. 방금 전 미국장 마감 직후에 따끈따끈하고 생생한 데이터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이 극단적인 변동성, 도대체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팩트 위주로 속 시원하게 짚어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 서구권 증시랑 아시아 증시가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였거든요. 그야말로 극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파랗게 질려서 떨어졌는데 코스피는 무려 7천선 턱 밑까지 육박하면서 날아갔단 말이죠. 대체 지금 글로벌 자본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 건지 벌써부터 감이 좀 오시지 않나요? 2026년 5월 4일, 바로 오늘 마감된 기준 데이터부터 쫙 한번 보시죠. 미국의 다우지수가 48,941.90으로 마감하면서 1.13% 빠졌고 S&P 500도 0.41% 밀렸습니다. 유럽은 타격이 더 컸어요. 독일 덱스 1.24%, 프랑스 CAC 40은 1.71%나 하락했죠. 표에는 다 안 담겼지만 영국 FTSE 100이나 유로스톡스 50 같은 지수들도 줄줄이 바람 부렸습니다. 근데 아시아 쪽을 볼까요? 세상에,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5.12%나 폭등해서 6,936.99를 찍었습니다. 코스닥, 홍콩 HSI랑 HS텍, 중국 본토 상해 종합지수까지 싹 다 빨간불 상승 마감했어요. 서구권의 씁쓸한 하락과 아시아 기술주들의 폭발적인 질주, 완전히 대비되는 그림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왜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만 이렇게 타격을 받았는지 그 객관적인 원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서구권은 오늘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중동 쪽 긴장이 팽팽해지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4.44달러까지 훅 치솟았잖아요.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산 자동차에 무려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죠. 이러니 유럽 시장이 버틸 재간이 있나요? 반면에 아시아는 어땠느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이 정말 엄청났죠? 폭발적인 AI랑 HBM 반도체 수요가 이 모든 글로벌 거시경제 악재를 그냥 방어막 쳐버리고 튕겨낸 겁니다. 미국 증시의 매도세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려는 투자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군터 디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은 이런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망가져서 주식을 던진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치니까 본능적인 패닉셀링에 나선 거죠. 일종의 집단 광기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상황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존 커스티의 사회적 분위기 이론을 빌리자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중동 분쟁 지역이랑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유럽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경제 지표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벌써 깊은 비관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불안 심리가 먼저 반영되다 보니 오늘 영국 FTSE 100, 프랑스 CAC 40, 독일 DAX, 그리고 유로스톡스 50인 SX52 지수까지 죄다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서구권과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던 아시아 증시. 이 무서운 상승, 디커플링의 정확한 원리가 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936.99까지 가면서 5.12%나 폭등한 건 절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뒤에 외국계 거대 자본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를 8,500으로 잡았고 골드만삭스도 8,000으로 시원하게 올려버렸습니다. AI랑 HBM 반도체 수요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를 아예 바꾸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완전히 정상화, 아니 재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저 숫자 7.5배.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코스피가 7천선 턱 밑까지 미친 듯이 랠리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 PER이 고작 7.5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간 고점이 보통 10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고점 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얘기죠. 수학적으로 봐도 추가 상승 여력이 너무나도 안전하게 열려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2026년 5월 4일 월요일, 바로 오늘 마감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주요 글로벌 지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수치로 콕 집어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희 퀀트 모델로 돌려본 미국 증시 향후 타겟입니다.
단기 충격을 소화하고 나면 다우지수는 49,800선까지 회복을 시도할 거고요. 나스닥 100은 강력한 AI 모멘텀을 얻고 28,500을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S&P 500은 7,450선 안착을 목표로 할 거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X는 아시아 기술주랑 강하게 연동되면서 11,20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전자산 선호도 때문에 달러 인덱스죠. 위스덤트리 BI, 즉 USDU는 26.20에서 26.40 사이에서 단단하게 움직일 겁니다. 유럽 쪽 거시경제 모델을 볼까요? 당분간은 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독일 닥스 지수 기준으로 이번 분기 말쯤 23,881.52포인트 부근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국 FTS 100이나 프랑스 CAC 30, 그리고 유로스톡스 50인 SX52 지수 역시 당분간은 이와 비슷한 궤적의 짙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엄청난 반도체 이익이 IT를 넘어서 다른 섹터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요. 코스피 상단은 8,600까지 확 열리게 됩니다. 당연히 코스피 200이랑 산물지수인 F202603, 종목코드 A0163000, 그리고 코스닥 150, 코스닥 선물 F202603, 종목코드 A066300까지 줄줄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끌어올려지겠죠. 홍콩의 HSI랑 HS테크, 중국의 SSE컴프, SZSE컴프 지수 역시 저가 매수세가 쏟아지면서 탄탄한 우상향 궤도를 탈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런 양극화 장세에서 내 돈을 지키고 수익을 내기 위한 리스크 관리, 퀀트 전략,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해보죠. 2026년 5월 4일 월요일, 바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매월 매매하실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3단계 퀀트 전략입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 100,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USDO는 물론이고요. 유럽의 FTS 100, KAC 40, DAX, 유로스톡스 50,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관련 지수들, 그리고 홍콩, 중국 지수까지. 이 모든 주요 지수에 매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VCM 모델을 돌려서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지수가 일시적으로 억눌린 틈을 수학적으로 분리해냅니다. 2단계, MCMC 시뮬레이션으로 극단적 꼬리 위험을 점검하는데 지금 현재 확률상 승률이 무려 62%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시장 위기가 결국 해소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평균예기 현상을 타겟으로 매매를 딱 실행하는 겁니다. 아주 학술적이면서도 실전적인 리스크 방어 전략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AI가 끌고 가는 이 폭발적인 펀더멘털 성장이 글로벌 마찰이나 인플레이션 공포를 끝까지 영구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엔 한번 크게 조정을 받는 글로벌 평균 회귀가 불가피할까요? 오늘 짚어드린 데이터와 퀀트 모델들을 앞으로 매월 시장에 직접 적용해 보시면서 이 거대한 포질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주식 결과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